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2년 10월 전 세계가 경악했던 장면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갑자기 건장한 수행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시진핑의 전임자 중국의 국가주석을 10년이나 지냈던 후진타오였습니다. 저항하듯 버티다가 결국 힘없이 끌려나가며 시진핑의 어깨를 툭 치고 뭔가 말을 건네는 그 장면. 그리고 앞만 응시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는 시진핑의 차가운 표정. 많은 언론들이 이 장면을 두고 건강 이상설이다, 치매다 떠들었지만 중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을 지탱해온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거대한 파벌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피해 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중국을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피 튀기는 현대판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출신, 서로 다른 사상, 그리고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진 세 개의 거대한 파벌이 암투를 벌려온 역사. 오늘부터 3부에 걸쳐 이 거대한 권력 드라마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가면 쓴 전쟁입니다. 시진핑 1인 천하가 되기 전 중국을 움직였던 3대 파벌의 정체와 그들의 은밀한 생존 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후진타오가 끌려나갔는지, 지금 중국이 왜 저렇게 폭주하는지 그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중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짜당, 상하이방, 그리고 공청단. 이 세 세력은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서로 물고 물리며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권력을 분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싸움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중국인 특유의 생존 본능, 후uk학이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책상 아래로는 칼을 쥐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벌, 상하이방입니다. 이름 그대로 상하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으로 돈과 비즈니스의 제왕들입니다. 이들의 대부는 바로 장점인 전 주석입니다. 상하이방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애국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신기업적이고 실용적이며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상하이방은 중국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후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두꺼운 얼굴의 달인들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난도 웃어넘기고 자본주의적 욕망을 사회주의라는 가면 뒤에 숨긴 채 실리를 챙겼으니까요. 장점인이 물러난 뒤에도 무려 10년 넘게 상황 노릇을 하며 막후에서 정치를 주무를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파벌, 공청단입니다. 정식 명칭은 공산주의 청년단. 이들은 상하이방과는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방이 돈 많은 귀족 느낌이라면 공청단은 개천에서 난 용, 즉 흙수저 엘리트들입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서민의 자식들이 오직 공부와 실력 하나로 공산당 청년 조직을 통해 중앙 무대까지 올라온 케이스죠. 이 파벌의 상징이 바로 영상 초반에 끌려나갔던 후진타오 전 주석, 그리고 최근 의문사한 리커창 전 총리입니다. 이들은 서민 출신이다 보니 분배와 균형 발전을 중시했습니다. 상하이방이 일단 파이를 키우자였다면 공청단은 이제 파이를 좀 나누자는 입장이었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가들이 많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권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올라왔지만 뿌리 깊은 뒷배경이 없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하는 약한 리더십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벌, 태자당입니다. 이름부터 포스가 느껴지시죠? 말 그대로 황태자 무리입니다. 중국 공산당 원로들의 자제들, 즉 혈통부터가 붉은 수저인 집단입니다. 지금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황제 시진핑 주석이 바로 이 태자당의 성꼴입니다. 이들은 상하이방이나 공청당과는 생각하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상하이방은 국가 매니저로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공청당은 국가 매니저로서 행정을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태자당은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피 흘려 세운 우리 집안의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파벌을 고용된 관리인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권력의 맛을 보고 자랐기에 권력 투쟁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검은 마음을 가장 잘 발휘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파벌은 어떻게 공존했을까요? 2012년 이전까지 중국 정치는 아주 기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장점인의 상하이방이 돈줄을 쥐고 후진타오의 공청단이 행정을 맡으며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장점인은 후진타오에게 주석 자리를 물려주면서도 군 통수권은 2년이나 늦게 넘겨주는 등 끊임없이 공청단을 괴롭혔습니다. 후진타오 시절을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후진타오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상황 장점인의 상하이방 세력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진타오가 밖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정치의 면후, 겉으로는 단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겨누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후진타오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상하이방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고 공청단은 자신들의 에이스였던 리커창을 밀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결국 두 파벌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우리 둘 다 아니면서 적당히 관리하기 쉬운 제3의 인물을 세우자.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태자당의 시진핑이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튀지 않는 성격에 지방에서 조용히 경력을 쌓아온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상하이방은 시진핑은 태자당이니 우리랑 어느 정도 코드가 맞겠지라고 생각했고 공청단은 리커창이 총리가 되어 실권을 쥐면 시진핑 정도는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양대 파벌에 합의된 바지사장으로 선택된 겁니다. 모두가 시진핑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저 얌전한 시진핑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뒤에서 조종하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오판이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단순한 얌전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화대혁명 시절 하방되어 토굴 생활을 하며 생사를 넘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을 단련해온 준비된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권좌에 오르자마자 얌전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끝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상하이방과 공청단을 동시에 겨눴습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하이방의 돈줄을 끊어버렸는지, 어떻게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를 감옥으로 보내고 공청단의 손발을 잘라버렸는지, 그 잔혹하고도 치밀한 천하통일의 과정은 다음 2부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 정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합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하이방, 공청단, 태자당이라는 세 마리 용이 서로의 목을 노리며 엉켜있던 것이 지난 3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후진타오의 퇴장과 함께 그 균형은 완전히 깨졌고 이제 승자는 단 한 명, 시진핑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에 영원한 승자가 있을까요?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것 같은 시진핑에게도 지금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칼이 주인의 목을 겨누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부에서는 그 소름 돋는 최신 징후들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의 진실, 다음 편 천하통일 시진핑과 시자진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